자, 여러분, 제가 이 반등에서 이 주요 매물대 부근에서는 롱 포지션 분할 익절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 72K 매물대 돌파에 실패하면서 추가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또 한 번 이 장기 추세 채널을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아직 우리가 이 추세를 바꾸는지 진짜 반등이라고 보려면 확인해야 할 조건들이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 시장의 큰 흐름을 보시면 여전히 약세의 구조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반등 구간에서도 이 물량의 손바뀜이나 신규 자금 유입으로 만들어진 반등이 아니라는 건데요. 실제로 이 시장의 유동성을 확인하려면 비트코인의 현물 ETF 온체인 데이터를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이 온체인 데이터를 보시면 이번 반등 구간에서도 그동안 이어졌던 이 유출세를 뒤집을 만큼의 이 의미 있는 유입 자금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 이 차트에 나와주고 있던 이러한 급등 뒤에 다시 한번 급락, 또다시 이렇게 반등의 과정 속에서 이 시장에 쌓여있는 레버리지 물량들이 연쇄적으로 청산되면서 이런 청산 유동성으로 이렇게 변동성이 나와주고 있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즉 새로운 돈이 들어와서 오른 게 아니라 연쇄 청산으로 밀어올린 유입세 없는 반등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몇 차례 다뤄드렸었죠. 주요 지표 발표나 강한 변동성 직전에 항상 포지션을 먼저 잡으면서 이 막대한 수익을 가져갔던 내부자로 의심되는 고래의 지갑이 있습니다. 이 지갑의 최근 온체인 데이터를 보시면 이러한 반등 구간에서 롱 포지션을 전량 익절한 후에 다시 한번 이 숏 포지션의 비중을 크게 늘리고 있다는 건데요. 그동안의 이 지갑의 업적을 이렇게 보면 절대 무시할 수만은 없습니다. 결국 조금만 우리가 이 시장의 구조를 보고 이 자금 흐름에 관심만 가진다면 왜 이런 반등에도 자꾸 가격이 눌리는지 이 하방의 압력을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태준입니다. 자, 여러분, 이 영상 시작 전에 뭔가 잊으신 거 없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바로 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이 좋아요 한 번이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고 이 채널을 성장시키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오후 영상도 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취소하셔도 되니까 아직 안 눌러주셨다면 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오후 영상에서는 우리가 좀 더 큰 구조에서 지금의 차트 구조를 이해하고 이 하방의 압력에 어떻게 현명하게 대응을 할지를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의 상황은 이 시장 참여자들이 강하게 의식하고 있던 이 72K 매물대를 다시 한번 돌파해주지 못하면서 이러한 장기 추세 채널 돌파 시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매수세가 못 받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반등 구간에서도 매수세가 받쳐주지 못하고 주요 매물대 돌파에 계속해서 실패하는지 근본적인 원인부터 우리가 알고 가야 잡은 방향성이 흔들리지가 않겠죠. 지금의 약세 구조는 단순히 기술적인 하락이 아닙니다. 이전 차트에서 이렇게 급락과 급반등을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실제 이러한 유동성으로 만들어진 반등이 아니라 이 선물 시장에 과도하게 쌓여있던 포지션들이 연쇄적으로 청산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청산들이 또 다른 청산을 부르고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이 시장의 유동성만 계속 빼앗기고 있었다는 건데요. 또한 이 실질적으로 시장을 주도하면서 매수를 받아줘야 될 기관자금, 이 현물 ETF의 모습은 어떨까요? 이례적으로 연속 4달 연속 강한 순유출의 흐름은 이어지고 있었고 지금의 반등 구간에서도 이러한 유출을 커버할 만큼의 유입세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스마트머니들이죠. 헤지펀드들 또한 비트코인의 ETF 포지션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매수 동력인 기관 자금들이 빠져나가고 있고 이러한 흐름을 개인들도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의 주변만 보시더라도 이 코인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아마 많이 떠나셨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차트 외부적으로도 지금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협상에 대해서 전면 거부하면서 다시 한번 강하게 저항하는 모습들이 나와줬는데요. 다시 한번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한 강경 메시지를 남기면서 이 국제유가가 다시 한번 급등했고 이 나스닥 증시 또한 급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장이 연장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과 같은 위험 자산들의 2차 패닉셀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죠. 결국은 지금 자리에서 이 상승에 도박을 할 때가 아니라 이 시드를 지키면서 이러한 리스크가 완화되고 진짜 시장의 유동성이 나와줄 때 들어가도 전혀 늦지가 않다는 겁니다. 저 또한 아직까지는 이 롱 포지션 길게 들고 갈 자리 아니라고 판단하고 이 반등 구간에서 공유드렸던 롱 포지션 주요 목표가들 도달하면서 분할 익절까지 다 해드렸습니다. 이 주요 매물대 돌파에 실패하면서 이제는 다시 한번 이 하방의 움직임의 메인 시나리오로 두고 있는데요. 현재는 이전에 장기 추세 채널을 이탈하면서 잡아들었던 이 장기 숏 포지션 이 주요 구간들 도달하면서 분할 익절 해드리고 나머지 물량만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터디방에서도 진입과 동시에 공유를 다 드렸었고 이렇게 공유드린 포지션은 저도 직접 매매하고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현재 포지션까지 띄워놨으니까요. 당연히 제 돈 걸려있는 만큼 이 차트는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이 나머지 물량 아직 들고 계신 분들은 제 다음 신호만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자리에서 이 하방 압력이 커진다면 이 하락의 마지노선은 어디쯤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이러한 의미 있는 바닥 구간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좀 더 큰 구조에서 이 장기 추세 채널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차트를 일봉 차트로 좀 넓게 보시면 지금 이 구간이 우리의 차트 구간이죠. 자, 이전 차트에서도 좀 보시면 이 126K 부분부터 이 첫 번째 패닉셀이 나와줬던 이 80K 부분까지 이 구간에서도 반복적으로 바닥으로 작용을 해줬었고, 반등 시에는 저항으로 작용하면서 돌파에 실패하고 눌린 후에 이러한 채널을 이탈했을 때는 이렇게 60K 부분까지 강한 하락이 나와줬다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 이탈하면서 이 장기 숏 포지션 공유를 드렸었죠. 결국 이러한 장기 추세 채널 선들에서 유의미한 바닥의 호불호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이 장기 추세 채널에서 지지를 못하고 이탈이 나와준다면 우리가 이 하락의 마지노선으로 봐야 될 구간은 이 하단선인 56K 부분입니다. 이러한 장기 추세 채널 선 자리는 단순히 기술적인 가격뿐만이 아니라 이 대형 시장 참여자들이 심리적인 기준점으로 삼고 있는 레벨이란 건데요. 그래서 만약 시장이 다시 한번 이 하방의 압력을 강하게 받게 됐을 때 가장 의미 있는 반등 시도가 나올 자리가 바로 이런 구간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장기 추세 채널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만든 거냐? 왜 이러한 선들에서 지지가 나오고 이탈 시에는 강한 하락이 나오는 건지, 제가 이러한 채널이 얼마나 유효한지를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차트를 주봉 차트로 굉장히 넓게 보겠습니다. 자, 이 차트를 주봉 차트로 좀 굉장히 넓게 보시면 지금 이 구간이 우리의 차트 구간이죠. 이렇게 색깔별로 선들이 쭉 많은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선들은 그냥 제가 아무렇게나 찍찍 거놓은 선들이 아닙니다. 이 의미 있는 가격대를 연결해서 만든 채널이기 때문에 이러한 채널 하나하나에서 의미 있는 지지와 저항의 반응들이 나와줬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채널들 하나하나를 좀 자세히 보시면 먼저 이 채널 안에서 이렇게 돌파 시도가 나와줬고, 이 저항과 지지의 역할을 반복해주다가 이러한 채널 상단을 돌파했을 때는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와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채널 안에서 이 저항과 지지의 역할을 하다가 이탈 시에는 강한 하락, 다시 이 채널 안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돌파했을 때는 이 126K 부분까지 대상승이 나와줬다는 거죠. 자, 결국 이 자리에서도 이 채널 상단의 저항으로 작용하면서 이러한 채널을 이탈하고 이 80K 부분까지 강한 하락이 나와줬고, 또한 이 채널 안에서 지지를 받고 돌파 시도가 나왔지만 실패하면서 이 채널을 이탈하고 이 60K 부분까지 강한 하락이 나와줬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확하게 채널 안에서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받아주면서 이탈하거나 돌파 시에는 이렇게 강한 변동성이 나와준다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장기 추세 채널은 무슨 기준으로 만든 거냐? 이렇게 차트를 좀 더 넓게 보시면 이번 이 126K 부분까지 대상승이 있기 직전의 사이클이었죠. 이 21년도의 고점과 이번 상승 사이클 시작의 변곡점, 그리고 바로 그 다음 24년도 3월 고점을 이어서 만든 장기 추세선 채널입니다. 이 의미 있는 가격대를 연결해서 만든 채널이기 때문에 이러한 채널 안에서 강력한 지지의 저항의 모습들이 나와준다는 건데요. 자, 다시 이러한 구간들을 일봉 차트로 좀 보시면 제가 이 채널선 이탈하면서 이렇게 장기 숏 포지션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비트코인 관점 공유 드릴 때도 메인으로 보고 있고 중요한 만큼 이 스터디방에서도 계속 공유 드리면서 교육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스터디방 입장이 당장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장기 추세 채널 선들이라도 꼭 차트에 넣으셔서 이 매매하시는데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렇지만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달하는 시간이 몇 시간 혹은 그 이상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같이 변동성이 큰 차트에 맞춰서 당연하게도 제 관점이나 진입 시점들을 수정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 스터디방에서 꼭 대응을 실시간으로 받으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는데, 이 스터디방은 그냥 제가 제 채널 한번 키워보고자 입장하시는 것부터 해서 이 안에서의 모든 지표나 관점들 공유드리면서 모두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들어오셔서 구경만 하고 계셔도 상관이 없어요. 월에 얼마를 받는다거나 무슨 가입 요구를 한다거나 그런 불법적인 리딩방 같은 것도 전혀 아니니까요. 그냥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공유해드리는 관점 보시다가 제 관점이랑 여러분들의 관점이 일치하시거나 이 납득이 가셨을 때 여러분들이 손으로 자유롭게 매매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런 자리 이탈했다고 숏 포지션 들어가셔야 된다 이렇게 매매를 강요드리지도 않고요. 그냥 제가 진입하고 있는 포지션만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제 영상이나 이렇게 관점 공유 보시고 수익이 나셨거나 도움들이 좀 되셨다면 이 영상 하단 댓글창에 간단한 응원의 댓글 힘 이렇게만 간단히 남겨주셔도 되니까요. 이렇게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제 채널이 알고리즘을 타고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차트 관련된 질문도 좋으니까요. 이렇게 자유롭게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제 스터디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이 영상 하단에 이 댓글창에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거나 더보기란 누르셔서 링크 클릭하시면 이 휴대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바로 문자 발송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실 겁니다. 거기서 바로 이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입장 링크 가도록 해놨으니까요. 또한 이 휴대폰 말고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링크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렇게 구글 폼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실 겁니다. 여기서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입장 신청 체크하시고 입장 링크 문자로 받으실 번호와 함께 제출 버튼만 누르시면 끝입니다. 원래는 제가 이 스터디방 입장 링크를 댓글창에 공개적으로 띄워놓고 운영을 했었는데 자꾸 이상한 외국인 분들이나 광고하시는 분들이 자꾸 들어오셔서 이 방 관리가 아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번거롭더라도 해당 번호로 직접 입장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당연히 입장하시는 건 전부 무료시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매매하시는 데 무조건 도움되시니까 뭐 보시고 1도 도움이 안 된다, 필요 없다 하시면 정말 나가셔도 좋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결국 이 차트상 주요 매물대 돌파에 실패하고 이러한 유동성 확인이 안 되면서 다시 한번 이 하방의 움직임을 메인 시나리오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이런 주요 매물대 부근에서 롱 포지션은 전부 다 익절을 해드렸고 다시 한번 이 하방의 움직임이 강해진다면 이 장기 추세 채널을 이탈하고 강한 하락이 나와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유동성이 발생하는 순간 강한 상승 관점을 보고 있고 결국 우리는 지금 자리에서 C들을 지키면서 어디서 저점을 잘 잡냐 싸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고점이었던 126K 부근부터 이번 바닥으로 나와줬던 60K 부근까지 이런 강한 하락이 나와준 뒤에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닥을 확인하러 가는 기간 조정의 구간들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간 조정 뒤에 유동성이 발생하는 순간 그때서야 차트를 상방으로 다시 바꾼다는 건데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긴 하락 구간을 겪으시면서 다들 한 번쯤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야, 여기서 코인도 한번 박으러 가면 이제 시즌 종료 아니냐, 코인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많이 하셨을 거예요. 자, 그렇지만 저 또한 이 긴 하락 구간을 겪으면서 이 시즌 종료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뭐 업비트나 빗썸에 상장되어 있는 구 알트코인들 있죠. 뭐 흔히 말해서 잡코인이라고 부르는데 솔직히 이런 애들은 예전에 상승분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ETF 껴있는 종목들,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크게는 리플까지 이런 종목들은 저점이 나온 순간 유동성이 들어올 때 모아가셔야 된다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제가 뭐 그냥 근거 없는 감이나 이런 메이저 코인들을 많이 들고 있어서가 아니라 이 정치적이고 수급적인 구조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오늘 근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갈 건데 먼저 이 정치적인 얘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미국이 암호화폐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지금 이 타이밍에 암호화폐라는 좋은 카드를 버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작년 3월 트럼프가 미국의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을 만드는 행정명령에 직접 서명을 했죠. 이렇게 백악관 공식 문서에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국가 비축 자산으로 관리를 하겠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심지어 이걸 법으로 굳히려는 상원 법안까지 나와 있고 트럼프 본인이 미국을 크립토의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미 수십만 개의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비트코인을 완전히 박살내는 수준으로 방치를 한다? 그건 본인들이 만든 정책과 이 자산 가치에 자기 손으로 불지르는 꼴이 되는 거죠. 자, 또한 이 수급적인 얘기 또한 안 하고 갈 수가 없는데요. 자, 지금 이렇게 왼쪽에 보이시는 건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매수 현황을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 공식 문서에 들어가면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공식 홈페이지를 좀 보시면 이 22,305개 보이시나요? 바로 이 20일날 시장이 공포를 떨며 하락하던 그 순간에 마이크 셀러는 하나로 무려 3조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시장가로 매수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보통 가격이 하락하면 우리 같은 개미들은 패닉 셀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스마트 머리들은 이러한 구간을 기회로 삼는다는 거죠. 20일날 있었던 매수는 무려 7개월 만에 나온 최대 규모의 매수입니다. 전세계 비트코인 보유량 1위인 이 스트래티지 회사가 왜 하필 사람들이 다 던지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3조 원이나 매수를 했을까요? 지금 가격이 싸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개미 투자자들은 가격 하락에 패닉셀로 손절하지만 이러한 스마트 머니들은 하락장에서 대규모의 매수를 집행하면서 이러한 큰 금액으로 매수를 진행합니다. 결국 지금의 이러한 흐름은 지금은 조용하지만 이 다음 상승장을 이끌 수 있는 뿌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결국 우리는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과 이 수급적인 상황이 맞물린 상황에서 이러한 세력들 방어막 안에 숨어서 C들을 지키면서 저점에서 모아가는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기준점을 잡고 감정을 배제하면서 잃지 않는 매매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는 하락이 나올 수 있겠다, 어디에서는 저항을 맞을 수 있겠다, 이런 기본적인 기준점은 있어야 되겠죠. 자, 결국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러한 반등 구간에서 유동성이 일단 들어오지 않으면서 이 주요 매물대 구간에서 돌파에 실패하고 다시 한 차례 더 눌리는 과정을 메인 시나리오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유동성이 들어오는 순간 그때서야 차트를 상방으로 바꿀 거라는 건데요. 이렇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장기 추세 채널 선들이나 각종 지표들을 활용하면 이런 공포적인 상황 속에서도 구조적인 타점들을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이런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고 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접근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 가격적인 부분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주요 진입 자리가 나왔을 때는 스터디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어려운 장에는 같이 머리를 맞대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아무튼 내일이 또 주말인 만큼 오늘 밤에도 이 큰 변동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장에서 혼자 대응하시다가 이 손실 보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안전벨트 꼭 같이 매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3초의 시간 투자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신청만 해주시면 제가 직접 작도한 프리미엄 추세선들과 실시간 관점 공유들 또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아무튼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태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